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물리 독학을 맡은 이재근입니다. 제가 이번에 진행할 파트는 4.4 등속 원운동하는 입자부터 4.6까지의 파트를 맡았고요. 연습 문제 2개, 예제 문제 하나를 풀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 등속 원운동하는 입자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할게요. 여기에 앞으로 나오게 될 모든 식과 그림들은 북수일에서 나온 대학물리학 시판을 참조하여서 쓴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 이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속 원운동하는 입자, 여기서 등속 원운동이란 일정한 속력 V의 크기를 가진 입자가 원운동을 하게 될 때 이것을 등속 원운동하는 입자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앞에 그림 4.15 이 그림을 보시게 된다면은 처음에 A 지점이 있을 때의 반지름에 대한 벡터는 RA 벡터로 RI 벡터라고 나타내주고 이때 특정 A 지점에서의 속력은 VI로 나타내게 되고 이때 시간이 몇 초 흐른 뒤에 B에 위치해 있을 때는 지름에 대한 벡터는 RF 벡터, 그 다음에 이때 속도 벡터는 VF 벡터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A와 B의 사이각은 D세타고 A와 B에 대한 거리에 대한 벡터는 DR 벡터라고 나타났습니다. 이때 속도에 대한 벡터도 있겠죠. 속도에 대한 벡터를 하나씩 가져와서 VF, VI 벡터를 합성하게 된다면은 이때 dB에 대한 벡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등속 원운동하는 입자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속력, 즉 크기가 변하는 운동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가속도 운동은 속도의 방향, 즉 벡터의 방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이것은 가속도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속 원운동하는 입자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고요. 자, 여기 그림 다시 4.15로 넘어와서 이때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똑같은 D 세타 값을 가진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가 말했었죠. 등속 원운동하는 입자는 일정한 속력, 일정한 속도의 크기를 가진 V 같은 크기죠. 크기에 대해서 했으니까는 이등변 삼각형이 맞고요. 이 둘은 닮은 꼴을 가진 삼각형이 됩니다. 이 닮음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유도할 수 있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 한번 가속도의 크기를 한번 구해 볼 겁니다. 먼저 평균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dt분의 dv, 이거는 다 아시죠? 가속도는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처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저는 가속도의 크기를 구한다 했으니까는 절대값을 양변에 취해주면서 dt분의 dv 절대값을 시음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때 dv에 대한 절대값은 이 위에 있는 이 식을 통해서 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통해서 dv를 구하게 된다면은 이 v가 여기로 옮겨지게 되고 이거에 대한 값을 대입을 하게 된다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에 저희는 순간 가속도에 대한 크기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A와 B가 맞닿는, 즉 dt가 0이 될 때가 순간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되고요. 이때 여기서 dt가 0일 때가 되게 된다면은 이 항과 이 부분이 V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대한 가속도는 r분의 v 제곱으로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이때 가속도를 저희는 구심 가속도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구심 가속도는 한 점의 r을 반지름 r을 가진 원에 대해서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된다면은 구심 가속도는 중심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단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는 다음은 주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주기는 원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시나요? 거리는 속도 곱하기 t, 이게 1차원 운동에서 적용이 가능한 식이었죠. 이때 이것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s가 원의 둘레 2πr, 속도는 그대로 내려오게 되고 걸린 시간은 주기로 넣어주게 된다면은 이때 t에 대해서 정리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되고 다음과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됐죠. 여러분 이렇게 통해서 쉽게 머릿속에 각인시키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각속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각속력은 다음과 같은 각이 있을 때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각도가 변하는가, 각도에 대한 속력입니다. 각도에 대한 속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t분의 주기분의 즉 걸린 시간분의 2파이, 각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2파이는 보통. 그래서 각속력은 t분의 2파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각속력을 정리할 수 있게 되고요. 이때 V는 병진 속력에 대한 것입니다. 병진 속력과 각속력에 대한 관계식이고요. 이때 병진 속력은 반지름 곱하기 각속력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고요. 저희는 앞에서 구심 가속도를 구했었죠. 구심 가속도에 대한 식은 AC는 R분의 V제곱. 저희는 앞에서 V를 구했죠. V를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된다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고 정리하게 된다면 R 곱하기 W 제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4.5절 접선 및 지름 가속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어려운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가속도 A에 대해서 접선에 대한 가속도와 지름의 성분에 대한 가속도를 나누어 줬습니다. 이걸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A는 AR 더하기 AT로 나타낼 수 있게 되겠죠. 이때 AT는 DT분의 DV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절대값 씌워진 걸 통해서 DT는 크기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이 하나 더 짚고 넘어갈 점은 저는 앞에서 AC를 구했습니다. AC를 통해서 AR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죠. 왜 이런 게 붙느냐? 이 AR과 AC는 똑같은 말인데 이게 AC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AR에 대한 단위 벡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게 됩니다. 방향이 반대이죠? 방향이 반대이니까는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C 벡터 앞에서 구한 이거는 R분의 V 제곱이었죠? 여기에 부호 마이너스만 곱하여 주어 다음과 같은 식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은 총 A에 대한 크기를 구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AR 제곱 플러스 AT 제곱의 루트를 씌운 값을 통해서 A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6 상대 속도와 상대 가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 지하철이나 공항에 보시면은 무빙워크가 있죠. 무빙워크를 간단하게 생각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무빙워크의 속도가 1m/s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이때 위에 걸어가는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게 된다면은 만약에 이때 사람의
걷는 속도가 2 마이크로 퍼 세크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때 총 사람의 속도는 3 마이크로 미터 퍼 세크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 반대로 걸어가게 된다면은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봤을 때 이때 속도는 2에서 1을 뺀 1미터 퍼 세크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점만 아시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